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까도 계속 나온다고 해서 까도남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예상대로 수많은 의혹들로 넘쳐났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교육업체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도덕성이나 혹은 자질 논란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라서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독자적인 세월호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국회 장관 청문회 소식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 투기 소식을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오늘 열렸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사교육업체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원래는 올 5월에 주식을 샀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 해명이 거짓말로 밝혀졌다고요? 네, 김명수 후보자는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사교육업체인 아이네스쿨 주식 3만 주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니 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11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아이네스쿨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단타성 매수로 15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하는 등 김 후보자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주식을 거래한 아이네스쿨, 이 업체는 김 후보자의 매제가 10년 동안 임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리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샀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의 매제, 즉 여동생의 남편이 아이네스쿨의 내부 정보를 총괄하는 공시 책임 임원이라는 사실이 한겨레 신문 보도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2003년 7월 4일과 7일 아이네스쿨 전신인 디지털온넷 주식 6,000주를 1,667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틀 뒤 이 업체는 현대카드의 비밀번호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띄웠습니다. 이 공시를 띄운 사람이 다름 아닌 김 후보자의 매제였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매제를 통해 내부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자 거래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주식 매매가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지만 청문회 전날까지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길 거부하다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밤 9시경 공개한 것을 볼 때 문제가 분명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논문 의혹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런 수많은 논문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또 언론 칼럼 대필 의혹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떤 해명을 내놨죠? 네, 일단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제자 논문의 제1저자가 김 후보자 자신으로 돼 있는 것은 자신이 말렸지만 제자들이 한사코 앞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자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올린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신문 칼럼 대필에 대해 제자 교육 훈련의 하나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제자들에게 써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대필시킨 적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서면 답변서에서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구두로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서면 답변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자신이 학교 다닐 때는 쿠데타로 표현이 안 돼 있었다, 정변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놨는데요. 청문회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5.16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불가피했다?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그렇게 쿠데타 아니고 그럼 뭡니까? 단정적으로 분명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단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교과서에는 정면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뭘 보고 한 것이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몰고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제 의견을 피력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위원들의 질의에 쫓겨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인지 그건 배경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몰고 가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답변할 수밖에 지금부터 없어요. 1분 드릴 테니까요. 배경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빈국의 하나였고 사회상이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살았고 서울에서 그 환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도 생존자들도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좀 더 뒤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전에 또 그렇게 표현이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우리 중기 국민의 중기를 모아서 지금은 정변 또는 부대장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훗날에 어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 정변으로 돼 있는 것을 그것을 따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교과서에 군사 정변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교과서의 주장이고 후보자 본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뜻입니까? 정변은 우리 한줄을 통해서 이제 나온 그 용어고 개인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정변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본인의 뜻이 어떤 5.16 군사 국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은 정변 또는 부대사로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부대사보다는 정변이라는 표현에 제 생각이 더 가 있습니다. 예, 애매한 답변을 계속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오늘 집중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장관 후보자에서 결국 낙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오늘 김 후보자 본인은 어떤 말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던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청문위원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탓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중학교에서 4년 동안 윤리교사로 의무공부하셨죠? 아닙니다. 네? 지금 뭐가 아니라고요? 경력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의 경력 분위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제 않습니까? 질문이 4년 동안 윤리교사로 의무공부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뭐 이상하게 튀어나오니까 좀 후보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후보자. 예, 아까 본 위원장이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질의에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회장님 저에게 약 한 30초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그 긴장될 줄 알아주세요. 예, 박근혜 정부 내각 2기라고 하죠. 인사청문회. 한민구 국방장관을 제외하고는 오늘로써 사흘째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 경우가 있고 또 유보된 경우가 있는데 그 현황을 좀 종합해서 살펴볼까요? 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늘 오후 채택됐습니다. 같은 날 청문회를 치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내일 오전 중 채택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오늘 오전에 채택됐지만 오늘로 예정돼 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야당 측에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내일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일배를 방불케 하는 발언들을 SNS에 써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내일도 청문회가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발표해서 통과시켜달라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보면서 절망했다며 독자적으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병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를 이뤘습니다. 최근 특별법에 명시된 유가족 보상이 지나치다며 특별법 반대 움직임, 심지어 서명운동까지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오히려 피해자 배보상 조항을 빼자고 요구했던 것이 알려졌고 발의한 내용에도 포괄적인 원칙만 제시돼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일관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세월호 국정조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이 3대 기관에 대한 기관 보고가 진행됐는데 오늘 국정조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실 어떤 게 나왔습니까? 경찰청 기관 보고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경찰 간부가 경찰청장보다 언론의 사고 소식을 먼저 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YTN 광주지국 소속 기자와 사고 당일 9시 14분쯤 통화하며 사고 소식을 알렸는데요.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상황 보고한 시각은 15분쯤이 지난 9시 29분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경찰 간부와 친분이 있는 기자가 느긋하게 안부를 묻다가 상부에 사고 소식 알리는 것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잃었다며 늦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